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괴산에서 배추 무름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김장철을 앞두고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하군요. 네, 가을 이상 기온과 늦은 장마로 배추 무름병이 확산돼 지난해 없던 병해충의 전체 면적 가운데 33%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 절임 배추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름병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포기 전체를 뽑아버리고 전용 약제를 사용 지침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살포해서 피해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모닝와이드는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전국 14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청주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죠. 네,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청주시는 집회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경찰 추산 700여 명,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청주체육관 앞 광장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합원들은 양팔 간격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며 자리를 잡는 등 지난달 SPC 삼립 청주공장 집회 때보다는 비교적 방역 수칙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열악한 근무 환경,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한 노조는 집회 시작 1시간 20여 분 뒤 자진 해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노동기본권을 외쳤지만 외면당했습니다. 예고됐던 거리 행진도 취소되는 등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청주시는 민주노총 충북지역 본부장을 포함한 주최 측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감염병 위반이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는 없습니다. 경찰도 체증 자료를 바탕으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체증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일부 노조원들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경찰 맞는지 확인합시다 빨리. 네, 오늘 아니야 이게. 한편 이번 집회로 청주체육관에서 백신 접종 예정이던 시민들이 일부 접종 시간대를 옮기는 등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교육공무직이 어제 하루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더라도 결국 피해는 이번에도 아이들의 몫이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도내안 중학교 점심시간, 아이들 식탁에 빵 한 개와 소시지, 우유가 올라왔습니다.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등 공무직 노조가 파업을 벌이면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진 것입니다. 도내 502곳의 학교 가운데 179곳이 학생들에게 빵과 우유 등을 제공했고 4곳은 도시락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파업이지만 학부모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모든 피해는 저희 아이들과 그다음에 우리 학부모들의 걱정만 남겨줄 뿐 이걸 함으로써 과연 그들이 얻는 게 뭘까요?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전국 교육공무직 중북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충북지부의 연대로 진행된 이번 파업은 임금 교섭과 단체 교섭 타결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총의 총파업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도내 교육공무직 5,600여 명 가운데 1,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코로나에 대비해서 주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마지막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 학생들, 직원들 약간 불편하고 이런 부분에 감수하시고 저희랑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파업 참여율이 떨어지기도 했고 사전에 미리 대비를 했기에 일부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선에 그쳤습니다. 다행히 특수학교는 정상 운영했습니다. 특수교육이나 이제 돌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은 관리자분들이나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이나 이제 또 지금 같이 남아 계신 분들 중심으로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어른들의 파업으로 아이들이 빵이나 우유로 점심을 때우는 등 급식 차질이 빚어진 사례는 모두 6차례나 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음성군 출신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어제 충북을 찾아 대선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서울대 학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김동연 전 부총리, 충북지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어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 충북을 찾았습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인사하고 민의를 청취합니다. 충북을 시작으로 기존 양당 체제를 깨고 정치의 판을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고발사주 사건으로 대선 주자들에 대한 비선호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제3의 문이 넓게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득권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기회공화국으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앞서 충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추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행정기능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까지 균형 발전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지 않고는 균형 발전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해서 서울에 놔두되 학부는 지방에 이전하는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의 충청 메가시티 조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간에 떠도는 도지사 출마설에 관한 질문엔 자신은 충청의 적자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충청의 적자와 적통을 자부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충청이 주연이 아니라 주연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오는 24일 신당 새로운 물결의 창당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청주시가 승강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기정화기와 에어컨, 냉온열의자, 무료 와이파이까지 구축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서문동 청주대교 앞 버스 승강장입니다. 자동문을 열고 통유리형 승강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미세먼지 정보 알림이와 공기 정화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감지해 자동 작동되는 발열 의자가 설치됐고 무더위를 식힐 에어컨도 달렸습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자동 분사 소독기와 CCTV, 무료 와이파이까지 구축됐습니다. 이 정도면 쉼터 수준입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겨울이면 따뜻하고 또 앉아서 기다려서 좋고 자막 나오면 뭐 몇 호차 온다 하면 나가면 되고. 이 없으면은 엄청 춥고 그렇잖아요. 차 기다리기도 힘들고.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인근의 버스 승강장의 의자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에어 커튼에 스위치를 누르면 무더위를 식힐 시원한 바람도 나옵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47개 승강장에 냉온열 의자를 설치했고 30곳에는 에어커튼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청주대교와 오창플라자 등 3곳의 승강장을 통유리형으로 교체했고 다음 달에는 지웰시티 승강장도 완공됩니다. 기후 환경 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매연이나 폭염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하고요. 더위와 추위, 먼지가 가득했던 시내버스 정류장이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 지역 사회단체가 어제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이트월드 시설물 신속 철거와 세계 무술공원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충주 지역 35개의 단체가 참여한 충주사회단체연합회는 라이트월드 측의 도를 넘은 횡포는 더는 놔둘 수 없다며 충주시와 경찰은 원상 복구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어제 충북도청에서 출범했습니다.
각계 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한 분위기 고조와 민간 역량을 결집하고 개최지가 최종 확정되는 2023년 1월까지는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합니다. 어제 발족식에는 코로나 확산 상황을 고려해 공동위원장만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노군리 평화상 심사위원회가 14회 노군리 평화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부문별 수상자는 인권상의 사단법인 어린이 어깨동무, 언론상 신문 보도 부문의 한국일보 남보라 기자외 2명, 방송 보도 부문 KBS 홍예림 기자외 3명, 문학상의 김민환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6일 영동 노군리 평화공원 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의료원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청주의료원 응급실 내에 전용 병상 2개를 마련해 24시간 운영하고 전담병찰관 4명을 배치해 주취자 보호는 물론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국내 유일의 무예액션 장르 영화제인 제3회 충북국제무예액션 영화제가 닷새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막합니다. 문화재 조창 야외극장과 성안길 CGV 서문, 온피프엔에서 진행되는 온라인을 통해 22개국 66편의 무예 액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됩니다. 오늘 개막식은 문화재 조창 잔디광장에서 최소한의 초청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성안길 CGV 서문에서 실시간 중계됩니다. 청주 오송 보건의료 행정타운에 입주해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충청북도의 지원을 받아 종합교육관을 건립합니다. 청주 오송읍 연제리에 들어설 종합교육관은 970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상 7층의 교육관과 지상 15층의 생활관으로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한반도 지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옥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안남면 둔주봉 전망대가 불법 시설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토지주 A씨는 옥천군이 허락도 없이 사유지에 전망대와 쉼터를 조성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천군은 산지 매입을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전망대를 철거한 후 다른 곳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